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원의 문인곤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 학교 폭력 관련해서 학생부의 기록이 어떤 조치 때 언제까지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여기서 좀 연장선상에 대한 질문을 이번 2편에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4호, 5호, 6호, 7호 처분은 결국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해서도 삭제될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 심사를 보고 맞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보면 판결을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판사인지 아니면 학폭위 담당관인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이 부분은 삭제를 왜 해주죠라는 질문을 가장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학폭톡이 피해 학생들을 네. 이제 위한 이제 공간이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 정말 이해를 좀 못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처분을 받은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네. 것 같은데 혹시 학교폭력을 학교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학교폭력을 117이나 112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이제 학교폭력 그 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뭐 긴급 조치를 하든지 처벌 내릴 것인지 학교장 자체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요. 네, 그 정도 기억하고 네. 계시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네. 다 알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바로 그 학교 내에 설치된 교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바로 졸업 직전에 심의를 열어서 선도 조치의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 줄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피해자가 거기 껴있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고 2차 가해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말씀드리기 또 어떻게 보면 피해 학생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왜 저 사람은 가해 학생 편을 들지라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미리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그런 입장도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는 이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행위에 당시 이제 시점의 연령을 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해결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삭제 조치 등의 이제 교육 목적을 두고 이제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해 학생도 사실 그 당시에 온전하지 못한 인격체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학교폭력이 인정돼서 어떤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가해 학생이 전학이라든지 퇴학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처분 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치 이후에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 사실 더 높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학 퇴학 조치가 나올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계속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수행위, 말씀하신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신고 당시를 하실 때 퇴학이나 전학 조치가 안 되면 계속 또 고통을 받을 텐데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괜히 또 얘기했다가 그렇죠. 나만 더 피해를 입을까. 그래서 이제 입법적으로 이제 가해 학생들의 반성 정도라든지 이제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교우 관계 회복 여부,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근이죠. 당근을 주고 교육 목적의 실효성을 잘 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점 느낌이네요. 그렇죠. 결국 얘한테 2차 가해를 해주지 않고 이제 학교에 다시 이제 잘 적응을 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것들을 뿌리 뽑았는지를 충분히 이제 보여주면 그걸 없애주겠다.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 인정이 되면은 항상 삭제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해 학생이 이제 다른 학교 폭력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제 얘는 재범. 그 재범이죠. 쉽게 말하면 재범입니다. 재범, 누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삭제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삭제를 고려해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같은 피해 학생을 또 괴롭힌다라든지 다른 학생을 또 괴롭힌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용서해 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건 진짜 나쁜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제한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은 학교 폭력 징계 조치가 결정된 날로부터 졸업까지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반성의 정도를 고려해서 용서해 주는 조치인데 조치 결정일로부터 6개월도 안 돼서 졸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이라는 것은 가해 학생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관찰을 하고 판단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한 거죠. 학기 느낌이네. 한 학기. 그렇죠.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긴 시간 동안 보여줘라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모범수 같은 개념이죠. 비유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반성문도 매일 쓴 네. 모범수분들은 네. 뭐 더 해주고 그렇죠.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빨리 나와라고 하지만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교화의 정도로 봤을 때 사회에 내보내도 이제 충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제 결국 범죄 예방적이라든지 이제 교화의 그쵸. 측면이 있다라고 네.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경감을 안 해준다면 계속 악한 마음만 더 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가만 봐라 내가.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적용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쁜 얘기해야 되는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꼭 알고 계셔야 나중에 덜 상처받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찍은 이유도 삭제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레아에게 2차 가해도 없을 것이고 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실질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진짜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의 진짜 정화 과정이죠. 그렇죠. 그 정화 과정을 내가 결국 이 가해 학생한테 받도록 했다. 이제 음,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두시는 것이 이제 피해 학생이라든지 피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좀 무거운 얘기 또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얘기 네.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학폭도 카페나 유튜브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